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CBT 시험 대비 핵심 숫자 요점 정리 시작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의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대상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는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는 12가지입니다. 장기 요양 점수에 따른 등급입니다.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요. 전, 상, 부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등급은요. 경증치매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30일 이내 완료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월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을 합니다. 장기요양 갱신 신청입니다. 유효기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1등급의 경우는 4년마다, 2등급에서 4등급의 경우는 3년마다,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는 2년마다입니다. 등급이 다를 경우는요, 무조건 2년마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2등급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후 2023년 1등급을 받은 경우에는요, 2년 후에 갱신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 조달입니다. 보험료는 60에서 65%, 국가지원은 20%,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입니다.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40에서 6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본인 부담금은요, 일반이 20%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6번을 안 낼 경우에는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요, 일반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은 10%, 촉탁의 진찰 비용은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은 40에서 6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 이 신청이 있으면은요,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는요, 7% 이상 14% 미만이고요. 고령 사회는 14% 이상 20% 미만입니다. 초고령 사회는요, 20% 이상이에요. 산재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에서 5년간 유효합니다. 산재를 당한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어요. 요양이 끝나고 나서 30일 후에 해고할 경우에는요,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주의사항이에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를 반복하고요.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에서 10초를 쉽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는 10에서 15초를 유지하고요. 전체 스트레칭 시간은 4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입니다. 결핵은요, 2에서 3주 이상 기침,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시 결핵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독감입니다. 예방접종은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독감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립니다.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요, 일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감염 시 2일에서 3일간 업무를 중단하시고요. 증상이 회복돼서도 2일에서 3일간은 음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옴입니다. 내일 아침 구류는 뜨거운 물에 10에서 20분간 담그는 세탁하고요. 세탁하고 나서도요,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리입니다. 55도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합니다. 빗과 브러쉬는 5에서 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합니다. 기침 예절을 볼게요. 기침 후 흐르는 물에 액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게 합니다.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천식이에요. 운동 30분 전에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합니다. 당뇨병의 운동요법이에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요, 혈당을 조절하고 나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궤양은요,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입니다. 위험을 보면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에 통증이 있어요. 암은요, 치료하고 나서 5년간은요, 재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장암 식이요법에서 수분은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30분 이내 풀립니다. 욕창, 초기 대처법은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의 정상치는 110에 80이고요. 140에 90은 고혈압입니다. 예방접종 볼게요.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10년마다, 폐렴 65세 이상 성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끼고 있는 대상자는요, 소변장과 색깔을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칫솔질 돕기예요.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닦습니다. 손발 청결 돕기입니다. 손과 발은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가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물질도 제거합니다. 면도 돕기는요, 면도날은 피부와 45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귀, 턱, 코, 입 주위 방향으로 면도를 합니다. 뇌졸중의 약물요법을 볼게요. 혈정 용해제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할 수 있어요.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는요, 주사제인 혈전 용해제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욕입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내외가 적당하고요. 목욕 시간 20분에서 30분, 욕조에 있는 시간 5분, 목욕 시 실내 온도는요 24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고요. 적정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환기입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합니다. 식사하고 나서는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변기나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체위 변경 볼게요.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는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도록 합니다. 지팡이의 보행 방법은요,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로 하고요. 지팡이의 바른 위치입니다. 건강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에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흡입 물품입니다. 흡입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전용 냄비에 컵, 카테타를 15분 이상 끓입니다. 휠체어 공기압,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치매 대상자 수면장애 예를 볼게요. 2~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3일 뒤에 계속 잠을 자는 거랑, 두 번째, 밤에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치매 대상자 수면장애 예입니다.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메라 비현의 법칙이에요. 비현의적인 요소 55%,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 등이 있고요. 청각적인 요소 38%, 크기, 목소리 크기, 억양, 속도입니다. 언어적인 요소 7%, 말의 내용, 표현력이 포함됩니다. 운동 볼게요.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합니다.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입니다.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냉장 보관입니다. 식품은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0에서 10도의 저온에 보관하고요. 냉장실의 온도는 5도 이하, 냉동실의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이하입니다. 냉장식품 보관 기간입니다. 국은 3에서 5일 이내,
육류는 2일에서 3일, 생선은 1일에서 2일입니다.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냉동식품 보관 기간은요, 만두, 떡, 육류, 생선은 6개월 이내입니다. 전체 식중독의 70%가 세균성 식중독이고요. 음식의 신부 온도를 7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1일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2g,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요, 녹차 티백 2개에서 3개를 넣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1일 정도 두었다가 닦으면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 세척법은요, 물에 약 3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이불 건조 시간이에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좋습니다. 린넨유는요, 3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해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고요. 하루 20분에서 30분간 햇볕을 쐬면 멜라토닌이 향상돼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원 단위에 전을 넣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하는 거예요. 베개는요,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위 변경 시에도 필요해요. 폭은 어깨 폭에 20에서 30cm를 더한 것이 좋습니다. 얼룩 제거 방법입니다. 커피는요, 식초와 주방세제, 주식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죠. 1:1 비율로 섞어서 살살 문지르거나 탄산수에 10분 후 담근 후 세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은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 1:1로 넣어서 2시간에서 3시간 담근 후 헹구시면 됩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일주일에 최소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입니다. 태그 인식은요, 1에서 3cm 이내 범위 내에서 태그 접촉은 2에서 3초간 접촉합니다. 정서 지연 항목은요, 60분 이하 입력하시면 돼요. 방문 목욕은요, 4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40분에서 60분이에요. 2인 요양 요원이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 자극, 활동은 60분 이상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방문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요, 1440분을 각 배분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시작 전송부터 24시간 경과 후부터 몇 분 이내에 종료를 전송해야 되냐면 30분 이내에 종료를 전송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남은 기간이 0분이 되어야만 서비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연속해서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요, 서비스 시작 전송 이후부터 24시간마다 장기 요양 앱 실행 후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0분이 되어야만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후 강직은요,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96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경련 보겠습니다. 경련은요, 1분에서 2분이면 끝나요.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나 경련이 5분 이상 지속 시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 기능이 멈춘 후 산소의 여부는 4에서 6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100에서 110의 속도입니다. 5cm 눌릴 수 있도록 압박하시고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요 30대입니다. 가슴 압박의 중단은 10초 이내입니다. 가슴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이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대상자에게 말하기입니다. 무언가를 한 후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합니다. 대상자가 졸고 있거나 아직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요.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3초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관 영양 볼게요.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안압의 정상치는 15에서 20입니다. 안약입니다.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안녕구예요.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에 튜브를 넣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녕구를 1cm 정도 짜 넣습니다. 기약 투여입니다. 투여 후 5분간 누워 있도록 하고요.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끼웠다가 제거를 합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 훈련을 시행합니다.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하게 합니다. 의치는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스스로 양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양치를 거부할 경우에는요, 물치약이나 2% 생리 식염수로 적신 꺼지를 감은 서랍자로 치아와 입안을 닦아줍니다.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은요, 자신의 체중에다 30 또는 33을 곱하면 됩니다. 1시간에 한 잔 200cc가 좋습니다. 한 번에 500 이상 마시지 말고 천천히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자는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